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지금 분석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린 돈 받을 때만 분석한다.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신유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자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와. 저희가 지난 두 영상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한 정말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꼽은 질문, 그럼 박소영 선생님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나요? 이 질문에 그냥 답을 하기 아까워서 저희가 기획 중인 찾아가는 육아 인터뷰 영상에 선생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을 기획을 계속 이어가다가 바쁘시니까 나중에라도 부탁드려야지 했는데 이번에 만나 뵙게 된 김에 제가 죄송합니다. 뽕을 뽑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사실 선생님의 육아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선생님께 받고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은 다음에 이 책이 있는데 육아 인터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이 책에 나온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좋겠다. 책에 안 나온 얘기도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건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애 키우는 거 진짜 쉽겠지. 근데 왜냐면 이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소아과 의사니까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아?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힘드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욱하는 그때가 없으셨나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선은 소아정신과 의사라서 육아가 좀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면서 되게 힘드신 순간들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대부분의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언제 이렇게 좀 욱하게 되냐면은 아들이 갑자기 저를 때릴 때 때리는 게 일부러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 아직 그 자기 힘 조절이 안 되고 또 이게 자기 몸을 완전히 계획적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다가 갑자기 명치를 팍 그러거나 어저께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 무릎에 앉아있다가 제 무릎에 있는 그 근육 사이를 손으로 이렇게 비집어 가지고 온 23kg의 체중을 여기다 다 밀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진짜 아프잖아요. 이제 그렇게 너무 아픈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순간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저도 진짜 공감되는 게 이게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장난하거나 뭐 의도치 않게 하는 건데 요즘 자려고 할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를 막 밟아요. 맞아. 차고 막 코를 밟고 막 그러면 근데 그런 거는 사랑하는 것과 달리 너무 막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결국 똑같구나. 근데 저도 소아과 의사니까 애가 아플 때 별로 당황하는 것도 없고. 그쵸. 그래서 와이프분이 좋아하세요? 그 소아과 의사라서? 저희 아내는 사실 간호사였고 또 소아를 보던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호흡이 잘 맞습니다. 선생님도 왜 그런지 아셔도 훈육을 해야 될 때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죠. 근데 단지 오래 가지 않는 거죠. 막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이제 곱씹지 않는 것일 뿐이지 뭐 그런 순간들이나 뭐 저희 아들 분리불안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히려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1년 쉬면서 아들이랑 온종일 같이 붙어 지내다가 요즘에 개원하고 이제 바빠지면서 제가 먼저 나오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아지니까 막 정말 이제 말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안 가면 안 돼. 나는 엄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말을 막 눈이 그렁그렁 하면서 하면은 이제 약간 마음이 당연히 이게 쓰이죠. 그러면 아이한테 화가 날 때 화를 안 내는 비법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세요? 저의 비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화가 나거나 그 순간이 괴롭거나 혹은 걱정이 되거나 뭐 이러면 부모님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얘를 고치려고 하거나 바로 사과를 하게 만들거나 뭔가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기다려요.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얘가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화가 났을 때 저는 조금 텀을 둬요.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이 아이의 표현을 받아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제가 굳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의 비법이라면 비법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제 키우실 때 소리를 막 지르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네. 부모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저희가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뒷산에 회초리 꺾으러 가자. 그래서 같이 뒷산을 가요. 네.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대신 너희가 맞을 나무 너네가 골라. 그러면 아빠가 그 좀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네. 화를 좀 삭히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맞긴 맞았어요. 한두 대 정도? 네. 근데 만약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저희를 훈육하시겠다 생각했으면 한 10대, 20대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아, 이렇게 부모님이 한 발짝 떨어져서 마음의 여유를 두셨구나. 네. 좋은 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책 읽어보고 이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를 너무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공감이 됐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육아의 현장에서 아이를 계속 분석하면서 보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만약에 제가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분석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지금 분석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또 대답하는 그게 있어요. 우린 돈 받을 때만 분석한다. 직업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것과 네. 또 일상생활은 다르겠죠. 오히려 제가 초심자 때는 이게 좀 힘들었어요. 약간 이제 친구를 만날 때도 이게 정신과 의사로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래서 이거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못 해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좀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를 볼 때는 제가 부모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머릿속을 좀 많이 비우셔야 돼요. 우리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머릿속에 이 투두 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에게 뭔가 해주는 것, 놀아주는 것, 아니면 기빙, 뭔가를 좋은 걸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하고는 그냥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저는 이제 being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는데 doing 말고 being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우리가 진짜 연인 관계가 편해지면 좋은 데 가지 않아도 그냥 차 안에서 단둘이만 있어도 너무 충만하고 좋은 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랑 있을 때 뭐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바쁘시잖아요. 네. 진짜 너무너무 바쁘시는데 특히 워킹맘 분들이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아이와 관계가 좋은 그 비법.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계속 하고 싶고 진료를 하는 일도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또 유튜브도 저한테 중요하고 책을 낸 것도 저한테는 귀중한 경험인 거죠. 근데 저한테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저희 아들이고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두려고 해요. 하고 싶은 거나 재밌어 보이는 건 되게 많지만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먼저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하고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잠자기 전 이 시간들은 꼭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무조건 주말 중에 한 번은 아이하고 온전히 보내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짧더라도 아이와 같이 노는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제가 컨디션 제일 좋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아이하고 노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요즘 부모들이 N자러잖아요. 네.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우린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또 며느리고 사위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인 거잖아요. 내 욕심대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기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아들하고의 시간이었고 또 얘가 지금 저를 너무 좋아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제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주고 막 그럴 걸 이제 상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이 아이를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억지로라도 조금 그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앞선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것도 많고 궁금하신 것도 많아서 육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육아 공부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 육아를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육아 스승은 누구이냐? 너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의
육아 스승은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아이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저희 의사들끼리 하잖아요. 가장 좋은 스승은 환자다. 네. 근데 저는 아이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한테 많은 걸 보여주거든요. 네. 제가 청소년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엄마한테도 하지 않고 친구한테도 하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혹은 어설픈 말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저한테 얘기해주고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좋은 점은 쭉 보거든요. 얘네가 크는 걸.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진료 본 친구는 10년 이상 본 친구도 있고 3년을 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간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아이의 어떤 성장의 과정을.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교훈이 되고 레슨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슌이가 저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네. 어릴 때 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귀여운 면도 있는데 얘가 말 안 들을 때 보면 저거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좀 저 아내한테 많이 혼나요. 너의 어릴 적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한다. 선생님께서는 네. 아이 키우시면서 네. 얘가 나 진짜 닮았네? 네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유전자 몰빵이다. 지나가다가 본 구독자분들도 너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외모부터 닮았는데 네. 성격도 되게 닮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피드백을 얘가 받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직업을 정신과 의사로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고 무엇을 하는지보다 누구랑 하는지가 항상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도 너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저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책을 내는 저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도 사실은 관계 때문이었거든요. 저의 특징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그거를 아들에게서 보니까 얘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면 어떡하지? 며칠 전에 다 같이 노는데 친구한테 뭘 같이 하자고 막 네.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하기 싫다고 했어요. 막 혼자 속상해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순간들이 아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근데 얘는 닮은 부분이 있을지언정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얘의 인생은 얘가 만나는 사람들과 본인이 만들어갈 경험들로 이 아이의 인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투영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 그럼 실제로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건지 조금 분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내신 책에 선생님이 육아 철학이 되게 많이 담겨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책 제목에 마음이 부자인 아이라는 게 제목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공부를 되게 잘하게 만들어주거나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주거나 그렇게 키울 자신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조금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아이의 마음이 좀 부자로 마음이 풍부하게 키우는 것은 제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아정신과 전문의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친구도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친구도 있고 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도 엄청 못하는 애가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가정을 만나요. 결국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아이가 겪는 고난의 질이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아이의 마음이 단단한 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이 큰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교육 환경 혹은 최선의 양육 환경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뭔가 이제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어떤 정서적 관계 그리고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비어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만큼은 내가 조금 단단하게 풍요롭게 클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우리 부모님들 만나보면은 나는 우리 아이 뭐 전교 1등으로 키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돈을 100억 벌게 할 거예요. 이렇게 육아의 목표를 잡으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잖아요. 직업이나 돈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도 이걸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육아서적을 뒤적이고 유튜브에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영상 찾아보고 산소형제TV 영상 보고 계시고 네. 하시면서 잠 못 들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응원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스스로부터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실 때도 내가 뭘 잘못했나, 저만큼 난 못하는데, SNS 누구보다 못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 잘한 거,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곰돌이 푸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제가 책에도 썼는데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순간은 매일 있어 이렇게 푸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막 행복하고 매일 즐겁고 막 육아가 너무 막 100% 좋기만 한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행복한 순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행복의 순간을 좀 더 오롯이 더 많이 느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좀 더 여유로워지고 우리 부모의 마음이 여유로워질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더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도 마음을 좀 돌이켜보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